네, 투데이 하드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지병인 대장염을 이유로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9월 중 그 자민당 총재를 뽑는 선거로 그 차기 총리가 결정이 되는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 탓에 우리에게도 먼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곽동수 시사평론가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죠. 자, 곽동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 아베 총리가 그 건강이 어느 정도로 안 좋길래 이렇게 총리 자리를 하차를 하게 된 겁니까? 일단 신병상의 이유로 몸이 안 좋아서 하차하겠다 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중대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국내에도 암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총리를 아주 짧은 기간 하다 그만둘 때도 바로 이 병 때문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이유로 그만둡니다. 몇 가지 외형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병은 치료약이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이미 그만뒀기 때문에 굳이 이걸로 그만둘 이유가 있겠느냐. 일단 아베로서는 일본 총리 사상 가장 긴 시간을 같이 해왔던 사람으로 이제 기록에 남게 됐기 때문에 예. 총리 재임 기간을 최고 오래 한 사람이라는 기록으로 남기되 혹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뭔가 더 악화되거나 하게 되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병을 이유로 그만두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참 그나저나 이 아베 총리 사임으로 그 일본의 차기 총리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게 또 네.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참 그나저나 사실 이 아베 총리가 이제 재임 기간 그 A급 전범이 합사된 그 야스쿠니 신사를 또 참배를 하고 네. 또 한국 법원의 징용 판결에 강력 반발을 하는 등 이거 뭐 역사 문제로 마찰을 계속 또 이렇게 좀 빚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일본의 불매운동 벌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안 가게 되는 것 해서 일본 업체들이 됐는데 그 이유들이 바로 이 총리가 지금 놓고 앉아서 아베 총리가 한국의 중요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세 가지를 팔지 않겠다. 이렇게 대놓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한일 관계 역사상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죠. 예. 후폭풍을 가져왔던 게 큰일 날 거다 했는데 사실은 뭔가 팔지 않으면 파는 사람이 손해보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도 참 고생을 했죠. 그렇게 한일 관계를 야스쿠니 신사 참배서부터 현 무역까지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후임 총리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교도통신이 일본 총리 아베 사임 직후에 8월 29일부터 이틀간 일본 유권자 1,0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후보군들이 정리가 되는데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63살이 1위로 34.3%의 지지율을 얻었고요. 관방장관을 맡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가 71살인데 14.3으로 꽤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마 많이 들어서 독도 문제 같은 거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는 고노다로 방위상. 고노다로 방위상. 예. 이 13.6%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이즈미 신지로라든가 기시다 후미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시바 시게루, 스가 요시히데, 고노다로 이렇게 3파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우리 곽동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시바 시게루 이시바 시게루 그 자민당 전 간사장이 뭐 포스트 아베 후보로 뭐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뭐 올라오고 있나 봐요, 계속. 일단 지지율이 30% 이상 나오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도 30% 넘으면 콘크리트 지지율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본도 비슷하게 후보가 이렇게 4명, 5명 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해가면서 꽤 높은 걸로 분석은 나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은 직접 우리처럼 유권자가 가서 등록을 하고 투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일본은 일본 왕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예. 일본 헌법을 살펴보다 보면은 일본 왕이 모든 것을 만들고 지배하는 나라에서 그걸 대신하는 사람이 총리입니다.
그래서 이 뽑는 방식도 워낙 좀 독특하게 진행이 됩니다. 선거 방식이 그렇게 독특해요? 네, 그러니까 어, 우리는 그냥 심플하죠. 우리는 가고 투표 누르고 결과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은 그렇게 안 하고 일본 총리 선거는 일반적인 방식일 때는 국회의원과 당원을 포함해서 이 대표자들로 뽑힌 사람들이 있는 간접 선거입니다. 그 보통의 경우는 일본은 중요한 참여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눠서 하게 되는데 예, 예. 긴급 상황에서는 그냥 의원들끼리만 뽑습니다. 당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원들끼리. 네, 예, 그러니까 예. 자기들끼리 뽑아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원과 당원이 함께 투표할 경우는 지금 현재 1인 20화시계로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냥 긴급 상황이고 국정 공백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같으면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스가 요시대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혹은 기시다 후미오가 자민당 정조회장 맡고 있는 분이 자민당 내 가장 큰 그 파벌에 속해 있거든요. 일본은 이쪽은 대놓고 파벌들이 있는 쪽이라. 아니, 아까 그 이시바 시게로 전 간사장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또 그 기시다 후미오 그 자민당 정조 회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조 회장이 이제 그 차기 권좌에 오를 가망성이 상당히 또 크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던 기시다 후미오 네? 자민당 정조 회장 같은 경우는 아베 편입니다. 친아베. 아베 편이고. 네, 대놓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서 그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도 보기에 아무래도 아베가 좀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맞서서 전 간사장인 지금 현재 지지율 1위인 이시바 시게루는 반아베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베와 좀 맞서고 그러면은 네. 우리 저 곽 평론가님,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베 편이 아닌 그 지금 상당히 그 지지율 30%로 1위의 후보로 올라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이 전 간사장이 우리 쪽에서는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네, 네, 네. 이 뭐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일본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보다 보면 예. 그 외교 쪽에서 봤을 때 자위대를 그 얼마든지 쉽게 운영할 수 있게 그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하는 쪽에서 대해서도 이쪽은 일단 창설하는 것이고 찬성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섬나라에 왜 해병대가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일본 해병대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뭐 성장보다 재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랑 잘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국방에 관련돼서는 그렇고 이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르다고 하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낯설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얘기할 때 우리 표준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지역 사투리라고 해도 보면은 그 사투리도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투리들, 강원도 지역의 오지의 사투리와 뭐 조금 그나마 도심에 가까운 사투리, 내지는 경상도 지역의 뭐 대구하고 부산도 사투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정도일 뿐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국제적인 감각에서 표준으로 함께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과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저는 그냥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비슷한데 네. 참 이시바 시게로 또 뭐 기시다 후미오 또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노다로 또 뭐 고이즈미 신지로 뭐 여러 그 후보군들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앞으로 뽑힐 그 일본 총리 제발 좀 우리 대한민국과는 좀 핏대를 좀 세우지 말고 좀 평온하게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총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일본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쪽도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크고요. 경제 침체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군사력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쿄올림픽 연기한 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올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을 때 일본 총리가 과연 지난번처럼 무시당하는 걸 계속 당할지 여기도 만만치 않아서요. 해야 될 게 정말 많을 겁니다. 또 뉴스가 또 엄청나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우리 곽동수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곽동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